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떠한 포인트들로 시장 보고 있을지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자율주행 이슈는 계속된다라는 키워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율주행 사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정말 크게 조정을 받았던 업종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상 아직도 마이너스 구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사실은 죽는 이슈는 아니다. 이러한 좀 키포인트들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이 자율주행 관련 업종을 보고 계신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뭐 미래차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상 이러한 이슈보다는 최근에 좀 그 법적인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가져왔거든요. 특히 이제 뭐 2019년에 그 테슬라 모델 3를 타다가 좀 사고가 났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을 좀 작동 중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망 사고가 좀 알려졌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미국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그 배심원 의견이 9대 3으로 테슬라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승소함에 따라 업계에서도 이제 유사한 이러한 다른 소송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자율주행 섹터는 계속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이슈는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닌데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이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추후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또 뭐 사건 사고가 난다 하면은 이러한 미국 사례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을 좀 더 빠르게 잘 개발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좀 부각을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외에도 지금 최근에 한국도로공사가 뭐 뷰런테크 놀로지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과 그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좀 체결을 했다 합니다. 근데 이게 업무 협약이지 본격적인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나중을 좀 챙겨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에 따른 이슈는 그래도 앞으로의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뭐 정부에서도 6대 첨단 산업 중에 미래차가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자율주행인데 결국은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선별을 하고 복합적인 테마를 통해서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아직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가 있었고 기업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들을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어떤 기업들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첫 번째 종목은 칩스앤 미디어고요. 이 칩스앤 미디어는 사실상 자율주행 이슈 때문에 부각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차량용 반도체 그 IP 자산 때문에 좀 부각을 받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그 IP 라이선스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이 한 69억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때 한 20% 이상 좀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칩셋미디어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매출 대비 매출 원가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바로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매출이 많이 찍히면 찍힐수록 결국은 칩셋미디어의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라이선스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91% 급증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일에 고화질 영상 전용 그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 MPU가 있는데 이거를 좀 개발을 했었고요. 지난 9월에는 엔비디아보다 뭐 10배 빠른 AI 반도체 개발에 좀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가 좀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보통주 일주당 일주 그러니까 기타주에 따른 일주당 일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좀 지금 진행한다고 결정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이 무상증자에 따라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과 재무 여건에 대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해서 무상증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가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한 뒤에 추가적으로 하락도 좀 어느 정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차트의 흐름들을 보다 보면은 지금 매물대 정도에 지금 소화해 주는 그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데 여기서 38,000원만 안착을 한다면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42,500원까지도 무난하게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권리락이 뜨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42,5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칩셋 미디어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이외에 또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런티어고요. 이 퓨런티어는 그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 전문 업체이긴 한데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조립 장비 그리고 뭐 검사 장비에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2015년대 삼성전기 A양과 그 세코닉스 E양의 전장 카메라 제조 라인에 장비를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또한 LG 이노텍에도 좀 납품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레퍼런스가 좀 상당히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반기 수주 잔고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00% 이상 급증을 했고요. 게다가 이제 6개월 내에 다 매출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매출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기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좀 수주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그 자율주행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동사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갔다는 점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대체적으로 뭐 9월 달부터 좀 조정이 왔지만은 10월 말에 일시적으로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한 18% 이상 빠졌었는데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하락폭을 막고 지금 추세를 전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사실상 좀 차트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지금 상태의 반등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하면은 상당히 한 10%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잡고 수익 구간을 잡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동차에 눈이 되는 기업이죠. 퓨런티어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김덕호 대표님께서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실까요? 저는 사실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전기차 그리고 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항상 하면은 저는 한온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어떤 부품이라든가 뭐 파워트레인 이런 부분들 얘기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자율주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은 어떤 AI 시장 부분들에서 뭐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자율주행 부분이 조금 덜 부각됐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라는 산업군을 봤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떤 포지션들을 갖고 있나를 좀 살펴보신다면은 이 한온 시스템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유럽 관련된 부분, 유럽이나 미주 대륙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일정가 굉장히 높죠. 사실 뭐 국내에 있는 대부분 자동차 기업, 특히 뭐 부품 구수라고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 현대차, 기아차 의존도를 뭐 현대 기아 의존도를 뭐 낮출 수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었는데 뭐 한온 시스템도 사실 뭐 국내에 있는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두 회사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미주 수출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큰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2분기 때 마찬가지로 미국 빅3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로 뭐 포드라든가 GM, 뭐 스텔란티스 이런 기업만 합쳐보더라도 뭐 이미 20% 가량의 넘는 매출 비중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즉 우리가 전기차 시장 혹은 자율주행 시장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사실상 덜 부각된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부품 관련 종목들이죠. 문제는 이런 어떤 한온 시스템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 최근에 낙폭을 굉장히 많이 보였을 겁니다. 뭐 HL 만도도 그렇고요. 이 부분들은 미국의 이제 UAW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노조가 부분들에서 파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여파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온 시스템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연일 이제 급락을 좀 크게 보였던 때가 지난 10월 초부터 해서 한번 2번 정도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 연구원이 한온 시스템이 갖고 있는 체계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온 시스템은 유럽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객사가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BMW가 있죠. 근데 이 기업들이 어느 기업입니까? 독일 기업입니다. 독일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난 2021년도에서 22년도로 올라올 때 최저 시급을 14%를 올렸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 정도밖에 올리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일본 연구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부분 동향을 두루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단일 기업에 대한 분석의 오류라고도 판단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의존도 부분들을 낮추기 위해서 고객사를 늘려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자체를 이제 무조건 내가 지금 기술적으로 싸니까 들어가야지라고 하시기보다는 우선은 목표가를 조금 낮게 잡으시면서 단기적인 동향들을 꾸준하게 추적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온 시스템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